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유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이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앞전 강의에서 유금의 어떤 계절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백로부터 추분을 포함하고 있고 할로까지 9월달을 뜻한다고 했고, 9월이기 때문에 오곡백과가 어떤 결실을 맺는 어떤 그런 계절이다. 그래서 숙성의 단계를 거쳐서 어떤 완숙화의 단계, 그 다음에 그 걷어들인 것을 분별하는 어떤, 사람으로 볼 땐 냉정함도 가지고 있다. 깨끗한 어떤 글자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계절적인 의미를 알아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이 유금이라는 것의 어떤 글자의 형상을 좀 보면은, 자, 유금의 어떤 글자 형상은 우리가 예전에 이 고대 그 고서에 보면은요, 이 유금을 우리가 이렇게 술단지, 좀 주둥이가 조금 작은 요 술단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단지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우리가 예전에는 이 유라는 이 글자의 의미가 숙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숙성. 그렇죠? 발효가 있어요. 술을 담글 때 우리가 예전에는 곡주, 막걸리라든가 동동주 이런 거를 우리가 담글 때는 쌀하고 발효하고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유에는 어떤 숙성이나 발효의 의미가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지나 월지에 또는 이렇게 유를 깔고 있으신 분들은요, 숙성이나 발효에 관련된 어떤 뭐 우리가 이제 그쵸? 술이나 뭐 효소, 그 다음에 뭐 된장, 고추장, 그 다음에 우리 요즘 이제 김치를 담가서 먹지 않고 물론 사 먹기도 하죠. 근데 김치 제조,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유자 옆에 이렇게 삼수변이 붙으면요, 이게 이제 술주자가 됩니다. 술주자. 그렇죠? 술주자가 돼서 이 물을 이렇게 술을 숙성을 시키면 술이 된다. 그런 의미가 또 있고, 또 어떤 모습이냐면, 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어떤 나뭇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말라서 이게 가지에 열매가 매달려 있는, 그렇죠? 매달린 모습으로 여기가 이제 완전히 이제 떨어질랑 말랑, 떨어지기 직전 어떤 그런 과실, 그렇죠? 그런 모습이 또 유금, 나뭇가지에 이렇게 걸려있는 이렇게 걸려서 이런 모습이 또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금은 과실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그렇죠? 숙성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합평충파의 신사를 배우는데, 이 자유 글자 이렇게 두 개 붙어 있으면요, 자유, 이거는 귀문이라고 합니다. 귀문. 나중에 또 파라고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금생수를 생극자로 해야 되는데 둘 다 왕지죠. 자수도 왕지고 유금도 왕지다. 그래서 이 생을 제대로 못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수가 이렇게 옆에 물이죠. 이것도 물. 그렇죠? 그러면 이게 술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기문을 깔고 계신 분들은 술을 좀 이렇게 좀 과하게 드시거나 하면 좀 주사가 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귀문이니까 이게 또라이로 변한다는 거거든요. 집중력이 뭐 세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모든 어떤 일이 내부 갈등이라든가 깨지는 어떤 근거가 시초가 된다. 그래서 이 자유는 어떤 그런 의미로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살도 이 기타 신살, 그쵸? 뭐 귀문이나 원진 이런 글자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어떤 근거가 또 있겠구나 생각이 들고요. 한자를 봐도요, 요 발효라는 글자를 제가 한자로 조금 찾아보니까 이 발이 옆에 이렇게 유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발자 있죠? 발. 그 다음에 효도 이렇게 유금이 들어가요. 유금이 들어가고, 효도할 때 효. 그리고 이게 발효라는 글자가 되더라고요. 이게 발효. 전부 다 유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숙성의 의미가 있구나. 그렇죠? 발효. 유 자체에 한자는 상형문자니까 이거를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겠다.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유금은 그래서 글자 형상만 보더라도 어떤 숙성, 그렇죠? 술, 발효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유금은 열매에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 밤이나 어떤 감, 그렇죠? 사과, 어떤 이런 열매의 모습이 된다. 모습이 형상화돼서 유금이란 글자를 이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유금의 시간. 자, 시간을 또 보면, 자, 유금의 시간은 우리가 17시 30분부터 19시 30분이 되죠. 이게 우리가 뭐 오후 PM 5시 30분부터 7시 30분이 될 겁니다. 이게 아직 뭐 24시간으로 보는 게 익숙치 않은 분들은 17시, 19시 하면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밑에도 좀 참고하시라고 적어놨는데, 자, 이 시간이 되면 물론 6월 가을에도 숙성하고 마무리하고 결실을 맺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유시도 마찬가지로 하루 일과를 정리, 마무리하고 이제 퇴근하는 시간이 되겠죠. 우리가 월급을 받으신 분들은 뭐 월급 받는 날이 풍성해지겠지만, 예를 들면 하루 일당으로 일하시는 어떤 분이다. 그러면 이 시간이 되면 하루 일당을 받고서 주머니가 좀 두둑해지는, 좀 풍성한 어떤 시간이 되겠죠. 좀 여유가 있어지고. 그래서 요 시간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다음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겠죠. 다음 날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계절적으로 보면 신금, 씨앗을 잘 우리가 분별을 해서 다음 날 준비, 그러니까 내일 뭐 할 것인가, 내일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 오늘 마무리한 거, 또 추가로 할 거, 뭐 보고할 거, 뭐 이거 확인할 거,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또 시간이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시에 일어나는 어떤 이런 일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병화가 어떤 해가 뜨고 지는 그런 사이클에 맞춰서, 예전에는 지금 우리가 전기도 많고, 그쵸? 등 있어서 밤낮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이렇게 전기가 없을 때, 그쵸? 촛불이나 호롱불에 어떤 의지하고 살 때는
이 어떤 태양이 뜨고 지는 거에 따라서 사람이 자고 일어나고 하는 어떤 스케줄이 정해졌다는 거죠. 일과가. 그래서 이 유시가 되면 이 해가 12운성으로 사지에 들어갑니다. 사지. 말 그대로 죽을 사자입니다. 죽을 사자의 어떤 사지에 들어간다 해서 사지가 되고, 유술, 병화가 술시에는 묘지가 됩니다. 묘지. 죽어서 완전히 묘지에 들어갔다. 해가 완전히 땅 밑으로 들어갔다.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지가 되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거나 벌리거나 하기보다는 주로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죽은 어떤 사람이 막 돌아다닐 수가 없겠죠. 영혼은 뭐 돌아다닐 수가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지를 깔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창조적으로 막 역동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차분해지면서 철학적으로 바뀌면서 삶과 죽음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육체적인 기운은 이제 약해지지만 정신적인 기운은 좀 깨어나는, 그렇죠? 그런 시간이 된다. 묘지는 더 그렇겠죠? 완전히 이제 묘 속에 들어가서 내가 옴짝달싹 못하지만 육체는 움직일 수 없지만 정신적으로, 그렇죠? 강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또 화계라고 합니다. 화계살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진술충미를 화계라고 하는데, 뭔가 이제 지난 것을 덮고 뭔가 또 이렇게 숙성 단계를 이제 해서 덮고서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단계, 일을 더 이상 벌리면 안 되는 그런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시간적인 의미는 이렇게 저녁을 먹는 시간이다. 그렇죠? 퇴근해서 저녁 먹고 다음 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생각을 좀 많이 해야겠죠? 자, 그리고 유금은 또 우리가 이제 뭐 자연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인생의 이 순환 주기를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중년, 빛나는 중년이죠. 우리가 뭐 꽃중년이라고도 요즘 하죠. 제가 이제 내년에는 50이 되는데 좀 꽃중년이 되고 싶긴 한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주명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를 좀 알아가는 시간이긴 한데 꽃중년인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이 유금의 시간은 우리가 봄, 그쵸? 한번 써볼까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이라고 했을 때, 자, 임묘진은 봄이면서 목이고, 이때는 이제 태어나서 초년, 그쵸? 사오미는 청년, 신유술은 중년, 해자축은 노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중년의 가장 가운데 왕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유금의 의미는 또 우리 사람에 빗대서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커 나가서 이때 이제 학업을 이루고 사회생활을 열심히 해서 중년에 이르러서는 이 결실을, 어떤 뭐 부를 또 이룬 부와, 그쵸? 명예, 이런 결실을 비로소 이루는 시기가
유의 어떤 시기가 될 것이고, 이제 이후에는 중년에는 일단 경험, 그쵸? 경험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어떤 생활의 안정,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분별, 이거를 다 갖추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쵸? 봄, 여름을 거친 어떤 초년과 청년을 거쳐서 어떤 인생의 경험을 쌓으면서 또 생활의 안정, 그쵸? 명예와 부를 또 얻으면서 생활의 안정을 찾고, 이 분별이라는 것은 경험에서 살다 보니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내가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장단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이 돼서 이 해자축,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준비 단계가 또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를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목이나 임묘진 목이나 사오미 화보다는 뭐 시작하거나 생기가 넘치거나 활동적이지는 않지만 조금 차분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경험과 판단력으로 이렇게 노년, 그쵸? 우리가 좀 안정된 노년을 보내기 위한 어떤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금을 일지에 갖고 계신 분은, 일지라는 것은 또 중년을 뜻하잖아요. 딱 있으면은 일단은 이런 분들은 상황 판단력이 좋아요. 상황 판단력을 좀 잘하고 좀 어려움이나 위기가 처해도요. 어떤 왕지에, 이게 왕지잖아요. 왕지의 기운으로서 그렇게 막 크게 부안해동하는 것처럼 막 흔들리고 그러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인생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유금은 또 그런 또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제가 뭐 지어내거나 그냥 억지로 이론을 맞추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뭐 책도 보고 다른 선생님들 강의도 듣고 하고, 제가 또 궁리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공부는 공부지만 또 이것들이 우리가 인생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좀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해서 좀 생각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어떤 그런 강의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금, 동물로는 뭐죠? 동물? 닭이죠, 닭. 닭유. 그래서 이 닭이 가지는 또 의미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닭.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인시가 되면 보통 닭이 울죠. 꺾기우하고 웁니다. 그러니까 인시는 새벽 3시 반부터 이제 인시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닭은 어떤 시간을 알려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밤 해자 인시가 이제 이 닭이 인시가 돼서 밤의 기운, 그쵸? 해자축은 어떤 어두운 시간이고 죽음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쁜 기운, 그쵸? 나쁜 기운을 퇴치하는 어떤 그런 기운도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무슨 제사 같은 거 지내면요, 굿하고 할 때 이 닭의 피를 뿌리는 의식을 많이 합니다. 나쁜 기운을 퇴치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쵸? 닭피를 어떤 뿌리는 그런 의식이 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닭이 또 모이를 먹는 모습을 보면 이 부리로 콕콕 찍죠. 콕콕 찍고 닭발로
땅에 있는 어떤 벌레 이런 것들도 잘 파헤친다. 그래서 이 유금은 좀 날카로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리로 콕콕콕콕 찍어서 먹죠. 그 다음에 닭발로 이렇게 땅에 있는 벌레나 이런 걸 잘 파헤쳐 가지고 잘 먹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떤 의미로는 이게 이제 파제라고 해서요, 재물이 흩어진다, 없어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판단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책이나 다른 분들 강의에서 보면 파제의 의미가 있다 그러는데, 물론 전혀 없지는 않겠죠. 파제의 의미라는 것은 베풀지 않을 때, 이 유금 자체는요, 아까 얘기했던 가을의 시간, 또 유시의 일당을 받아 두둑한 어떤 풍족함, 풍요로움을 뜻하는데 근본적으로 추석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그런 풍족함이 있을 때, 베풀지 않을 때 이게 재물이 나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불이 콕콕 찍으니까 어떤 예리함, 그쵸? 집요함, 집중력, 이런 어떤 이 성질도 있다. 그쵸? 그리고 한번 목표한 것은 끝까지 이뤄내는 목표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게 장점. 단점은 우리가 물상으로 보면요, 닭이 부리로 콕콕콕 찍으니까 우리가 이제 천공이라고 해서요, 천공. 우리가 내장 같은 거에 이제 이렇게 구멍이 난다고 하는 거죠, 천공. 그래서 천공에 어떤 성분이 있어서 뭐 유금을 일지나 품고 있으면요, 칼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이걸 유금은 천인성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인이 이 칼인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칼을 품고 있는 겁니다, 칼을. 그래서 이 천공, 그래서 우리가 내장, 위장이 뭐 우리 술 먹고 위장 빵꾸 났다 이런 얘기도 뭐 우스갯소리로 하고 하는데, 어떤 내장이나 위장에 구멍이 나는, 그쵸? 이걸 궤양이라고 하죠. 그쵸? 이걸 좀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성분이 있다. 그쵸? 너무 예민한 거죠. 예민해서 스트레스성, 이렇게도 있을 수가 있다,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닭 하면, 자, 닭이 울면 호랑이가 도망가죠. 호랑이가 이제 잡아먹으러 인가로 내려왔다가, 그래서 우리가 닭이 우는 시간이 인시입니다. 인시는 몇 시죠? 인시? 자, 인시는 우리가 새벽 3시 30분에서 5시 30분에 인시가 되면 닭이 꽃교하고 웁니다. 울기 때문에 이 인시가 되면 호랑이가 산에서 민가나 이런 쪽으로 사냥을 하러 내려왔다가 닭소리, 그쵸? 닭소리를 듣고 도망가면서 짜증을 내겠죠. 그래서 인유를 우리가 원진이라고도 한다. 여러분, 이렇게 또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유원진. 실제로는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긴 한데, 일단은 인시에 닭이 우니까 호랑이가 도망간다. 인유원진. 호랑이가 닭 울음소리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닭이 또 우리가 예전에 고전적으로 보면 닭싸움 있죠, 닭싸움. 그리고 뭐 우리 사람이 발잡고 뛰는 닭싸움 말고요,
이 싸움닭이죠, 싸움닭. 예전에 시골에 장날 이렇게 가보면 싸움닭들 막 해갖고 돈 걸고 막 하는데 그 닭 싸우는 거 보면요,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아주 공격성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 예리한 발톱으로 상대방 그 닭이 죽을 때까지, 피를 흘려서 죽을 때까지 공격을 하는 어떤, 또 유금이 의외로 닭이면서도 이게 공격성, 예리한, 또 품고 있다. 그쵸? 그래서 겉으로는 닭이 뭐냐, 뭐, 알도 낳고 해서 하겠지만, 어떤 이 공격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유금을 갖고 계신 분들 있죠? 이 신금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신유일주 이런 분들은 뒤끝 장렬이겠죠? 뒤끝 장렬. 한번 자기가 상처받고 남한테 좀 이렇게 무시받고 뭐 했다. 그러면 가슴에 품습니다. 이 바위에다가 뾰족한 이 송곳으로 새깁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누구누구한테 무시당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다. 그러면 가슴에 품고 꼭 뒤끝 있게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금, 신금 또는 유금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웬만하면 좀 적을 안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유일주거든요. 폭발력이 있는 정유일주.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아무튼 맺고 끊는 거 좀 확실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사람도 좀 그러면 안 되지만 좀 잘 잘라내는 어떤 그런 냉정함도 의외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무시를 당했다 그러면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는 어떤 그런 성질도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무튼 이 유금 천인성이다. 천인성. 삼명통의 이 천인성이라는 것은 예전에 그 삼명통이라는 고서에 이렇게 천인성을 품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당사주, 띠로 보는 당사주에서 띠만 봐도 천인성, 칼을 품고 있구나. 이 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고. 사주는 좋은 사주, 나쁜 사주가 없듯이 그 글자에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점만 보고 걱정하면은 사주 공부하면 안 되겠죠. 장점과 단점을 모두 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또 여러분들 이제 이 신금하고 유금이 있죠. 둘 다 신금, 유금인데 같은 요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신금은 생지면서 역마, 그쵸? 이건 왕지면서 도화 중심을 갖고 있고요. 신금은 이제 원석, 자, 이거는 가공된 보석,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금은 조금 역마가 있기 때문에 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유금은 또 한 곳에 정착을 하고 진드간이 집중해서 파고드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유금은 신금과 비교해서요, 어떤 꾸준함, 집요함, 집중력, 이 아주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자리 잡으면 왕지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공부든 뭐든 본인이 하나 꽂히는 거를 끝까지 쭉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저것 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한번 결정하면 결정력도 줘요. 결정하면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어떤 그런 꾸준함, 그쵸? 그 다음에 집요함, 집중력이 있다. 그리고 결정을 해서 어떤 일도 또 번복하는 것도 싫어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유부단한 성격은 아닙니다. 유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칼처럼 맺고 끊는 게 확실하다. 그래서 어떤 칼 같은 성향이다. 성향. 그래서 아까 이게 뭐지? 우리가 천인성이라고 했죠. 천인성. 자, 이는 어떤 이 칼인을, 그 칼을 품고 있는 어떤 그런 글자다. 그리고 신금, 생지 역마처럼 다듬어지지 않은 역마의 기질보다는 이미 완성된 보석이라 한 군데서 꾸준하게 집중력 가지고 집요하게 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다. 칼을 품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유의 성정을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유는 결단력이 있죠. 결단력. 그 다음에 냉정함. 이 유금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유금을 일지로 갖고 있거나 다른 어떤 이제 지지에 갖고 월지나 일지에 있으면 그게 좀 강하게 나타나겠죠. 시지에 있으면은 내 자녀가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내 노년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연지에 있으면 연지, 초년에 또는 조상이 그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칼 하는 거죠. 한 칼 하는 단호함. 이게 일에서도 있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금을 일지로 갖고 있으니까 내 스스로도 돌아보면 반성도 하고 있고요. 아, 내가 조금 너무 냉정하게 그러는 면도 있었구나 생각도 들고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 감각이 뛰어나죠. 뛰어나면서 이재에도 밝아요. 이재. 플러스 마이너스, 그쵸? 나한테 도움되는 거, 도움 안 되는 거, 돈 되겠다 안 되겠다. 자, 그런 어떤 이재에도 밝다. 그리고 날카롭고 좀 직선적이죠. 돌아가는 거 없습니다. 날카롭고 직선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둘러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보는 직관력. 직관력이 또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칼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한 칼하는 단호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 물론 될 수도 있어요. 일을 하는데 명확하고 깔끔하고, 일 맡기면, 그쵸? 킬러 같은 것도 잘하겠죠? 한 방에 보내고 깔끔하게 처리하지만, 그래서 남한테 상처, 잘 준다. 행동, 특히 말로, 그쵸? 그래서 본인도 이 칼을 품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또 본인이 또 잘 받습니다. 그 칼이 또 나를 향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어요. 낭중지추. 제가 한자는 뭐 안 쓰겠지만, 주머니낭의 가운데 중, 어조사 지혜, 이 송곳추, 그래서 주머니에 이 뾰족한 송곳을 품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낭중지추. 그래서 본인이 어떤 날카로움이나 뾰족한 도구나 이런 것들을 암만 주머니에 숨기고 있어도 그게 주머니 밖으로 뾰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낭중지추는 나한테 상처를 또 입힐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다가오는 남을 또 찌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유금은 물론 이런 칼 같은 성격, 명확한 똑부러지는 성격, 결벽증, 이런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럼으로써 남한테 상처도 주고요. 남한테 상처를 줄 만큼 본인도 또 이게 깨끗하고 완벽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게 되겠죠. 유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이게 받은 상처나 배신을 동판에 또는 바위에 이 송곳이나 날카로운 걸로 새겨가지고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뒤끝 있다. 그렇죠? 본인이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금은 또 왕지죠, 왕지. 뒤끝 있고 또 자기중심적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의 중심이다. 왕지니까. 그리고 또 이 유금은요, 잘난 인자입니다. 잘났다. 그쵸? 천간으로는 또 우리가 올라가면 이 신금이라고 하죠. 잘났다. 남들도 본인을 잘났다고 봐주길 원하고요. 본인 스스로도 이미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재수가 없죠? 저도 가끔 재수 없는 모습을 좀 보일 때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직선적인 성격이고, 그 다음에 좀 자존감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유금, 신금은 빼어난 보석이기 때문에 일단 외모가 기본적으로 미남, 미녀의 베이스를 깔고 있다. 그래서 어떤 남녀 간의 색정 또는 그거에 따른 구설의 시비를 가질 만한 어떤 인재를 품고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오는 이성 안 먹고 가는 이성 잡지 않는다. 그러다가 언젠가 이 하얀, 그쵸? 유금의 하얀 보석에 이 생채기가 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라. 그리고 유금은 또 이 종교적으로 이게 종을 뜻하거든요. 종. 땡땡 치는 종. 그렇죠? 종을 뜻해서 이게 또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하얀색이잖아요. 깨끗하다. 일단은 종교성 깨끗하다. 그 다음에 정화시켜준 어떤, 그쵸?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깨끗한, 그 다음에 이게 치료의 의미도 있는데요. 우리가 현침을 얘기할 때 현침살 또는 현침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뾰족한 글자죠. 오화, 미토, 자, 천간으로 신, 또 묘도 이제 이렇게 보고요. 추가로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이 유도 이게 천간으로 올라가면 신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침이기 때문에 치료, 침, 주사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금이 있으신 분들이 또 깨끗하게 해서 활인업, 사람을 살리는, 생기있게 만드는 활인업에 종사해도 좋습니다. 특히 뭐 침을 놓는다든가 주사를 놓는다든가 하는 어떤 한의사나 간호사 이런 물상하고도 잘 맞는다. 그리고 종교성을 얘기했는데 이 유금이 있으면요 주로 불교 서방 동토로 가서 뭐 불교를 전파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불교에 가깝고요. 이 화는 퍼트리는 거죠. 이거는 기독교. 그렇죠? 그다음에 임목이나 간목은 우리가 이제 도교, 우리 무속신앙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금,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수도 도교나 뭐 무속, 불교, 수는 도교 쪽에 좀 가깝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토는
우리 토촉신앙. 우리 토착신앙이죠, 토착신앙. 그렇죠? 이렇게 좀 우리가 연관이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유금은 인의 예지신 성정에 어떤 거죠? 인의 예지신? 유는 금이죠? 금. 의리. 의리 있습니다. 의리. 그래서 한번 맺은 의리는 본인 편은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의리도 가지고 있는 게 유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금은 이 화를 필요로 하는데 화, 천간으로는 병화나 그쵸? 지지로는 사화는 반기입니다. 사화가 있으면 사유축, 그쵸? 생지가 되고, 병은 병신, 그쵸? 이 천간으로 신금하고는 또 병신합을 또 하는 글자죠. 이거는 병화나 사화는 반기입니다. 반기는데 화 중에 이 정화나 오화는 오게 되면 이 유금은 반기질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 재련이 끝난 어떤 보석인데 과유불급이라는 거죠. 추가적인 불로 지지면 그 보석이 녹아내리든지 이 끓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기질 않는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유금은 우리가 도화라고 합니다. 도화. 좀 지우고 간단하게 강의를 하려고 생각을 해도 제가 또 강의 노트를 준비해서 이렇게 보면 1시간이 거의 뭐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뭐 짧게 하라는 분들도 있긴 한데 뭐 어차피 이 공부를 짧게 끝날 공부가 아니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뭐 마음에 들면은 계속 보시는 거고, 지겹다 그러면 중간에 뭐 10분만 듣고도 끊으시는 분 있지만, 이 공부는 마라톤처럼 꾸준하게, 그쵸? 쭉 하면 이게 승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은 이 공부는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우리가 이제 이거 유는 도화죠, 도화. 도화는 우리가 자, 오, 묘, 유. 이 사왕지를 이제 도화라고 하는데, 도화는 우리가 12신살로는 연살, 12운성으로는 목욕지의 의미랑 거의 대동서이하거든요. 그러니까 꾸미는 거 좋아하고 끼 있고, 그래서 이 좌우묘유의 도화의 의미가 또 각각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는 밤의 어둠의 글자죠. 밤, 어둠, 씨앗, 어떤 생식, 그쵸? 이런 어떤, 그 다음에 조금 지적인 거죠. 지적으로. 그쵸? 지혜를 갖고 있으니까. 뇌생남, 뇌생녀, 그런 의미로 어떤 우리가 자로 볼 수 있고요. 자, 오화 같은 경우는 정열, 또 거꾸로 열정, 그쵸? 화끈함, 어떤 그런 도화가 있는 것이고요. 자, 묘는 어떤 신선함, 그 다음에 순수, 순진, 그쵸? 어떤 이런 이제 막 피어나는 어떤 새싹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유는 보석이죠. 깔끔. 그래서 어떤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뭐 미남 미녀 영어적으로 어떤 이런 도화의 어떤 글자의 성분을 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좌우묘유는 도화다. 유가 있으면 근본적으로
완성되고 왕지고 중심 있고 어떤 자기의 그 딱 중심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또 섹시함, 그 다음에 매력이 다 있다. 그쵸? 이 도안은 일단 매력이 있다는 거죠. 성적으로. 그죠? 그리고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도화. 현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유금도 현침으로서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향은 이게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방위, 그렇죠? 방향. 자, 이건 서쪽, 정서쪽입니다. 정서쪽. 정서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9시 방향입니다. 9시 방향. 방향을 또 따질 때는 우리가 이렇게 자, 인묘진 동쪽이고요. 사오미 남쪽이고, 신유술 해자축. 이게 동이죠. 사오미 서, 신유술 서가 아니라 사오미가. 입에서 쓰는 거랑 자꾸 말하고 잘못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신유술이 서고 해자축이 북쪽이다. 그래서 유는 정서다. 시간으로 따지면 여기가 뭐 6시, 그쵸? 여기가 유가 9시 방향이죠. 시간으로 따질 때 유는 정서 방향이다. 자, 그 다음에 신체. 그래도 건강으로 볼 때는요, 유금에 탈이 나면 우리가 폐, 대장, 그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색깔은 백색이죠. 화이트. 백색이다. 그리고 자, 숫자. 우리가 금은 그렇죠? 9하고 4를 뜻하는데요. 자, 9는 양이니까 경금, 신금. 그 다음에 요 4는 신금이나 유금. 그래서 숫자는 금 중에 유는 4를 뜻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자, 종합해서 이 유금의 물상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제 마무리, 유금을 딱 핵심 키워드로 종합해서 마무리를 좀 드리자면, 우리가 사주 공부가 어려운 게 이 유금이 딱 나타내는 의미가 한 가지나 두 가지면 뭘 함축할 수가 있겠죠. 뭐 결실, 그쵸? 깨끗함, 보석, 이렇게 뭐 몇 가지 단어로 핵심적으로 키워드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사주 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금이 갖고 있는 물상이나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서 얻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깨끗하다, 그쵸? 깨끗한 느낌, 청결, 드러나는 모습이, 그다음 미남 미녀, 결벽 또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보석, 컴퓨터 중에 우리가 모니터 있죠. 모니터 물상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니터 거꾸로 해놓은 물상, 그렇죠? 그 다음에 전자제품, 물건으로 했을 때 전자제품, 그 다음에 반도체,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칼, 총, 그 다음에 우리가 술, 그러니까 발효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발효, 숙성. 발효 숙성이니까 된장, 뭐 고추장, 그때 효소, 뭐 김장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는 약사, 의사, 그 다음에 군검경, 숙살이니까 군검경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치과, 의사 중에 치과나 치기공에 좀 있다. 그리고 금융, 세무, 회계, 어떤 이 자체로서의 또 의미가 또 있으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유금, 그 다음에 종교성, 그쵸? 할인 들어갔나? 할인, 그쵸? 그 다음에 좀 이제 냉정, 청정법신, 아무튼 이런 유금,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결실, 그렇죠? 결실, 뭐 분별, 숙살, 맺고 끊는 어떤 분별의 역할 잘한다, 깨끗하다,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의미,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빼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의미가 유금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금이라는 글자를 딱 봤을 때 우리가 하나로 국한하면 안 되고 어떤 그 상담을 할 때 상담 대상자, 그 내담자랑 얘기를 하면서 그 유금이 뭐 치과로 쓰이는지 숙성 발효로 쓰이는지 컴퓨터로 쓰이는지, 그쵸? 세무 회계 금융으로 쓰이는지는 좀 그 얘기를 해서 우리가 유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점쟁이처럼 당신 유금 있으니까 뭐 치과 의사겠네? 그래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은 제가 볼 때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맞추려고 하면은 이게 점쟁이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점쟁이가 아니죠. 이 사주적인 학문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조언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장단점. 맞추려고, 뭐, 맞추면 좋아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틀리면 또 이게 좀 뻘쭘한 겁니다. 그러니까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그 대략적인 특성, 물상을 알고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도구로서 십성이나 어떤 이런 의미나 십이운성, 이런 것들, 궁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서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맞춰가면서 조언을 해주는 게 진정한 상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